안녕하세요. 보성영어의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입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신하고 수능을 볼 수 있는데 내신도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수능도 변별력을 약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수능이 좀 강해지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내신이 좀 강화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에서 모두 힘을 빼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외에는 절대평가를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즉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상대평가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가겠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절대평가라면은 한 30%에서 40%의 학생들한테 A를 뿌리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의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가 사실 선례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하고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만 A를 10%밖에 안 주고 20%밖에 안 준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 학교로 아이들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변별을 하려고 할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변별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내신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아예 이런 방식으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애들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인데, 그래서 공통 영어라든지 기본 영어 같은 과목,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할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에 해당되는 이런 영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A부터 이렇게 뭐,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길 거다. 그리고 A의 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 이상, 이 정도로 가게 될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냥 무난하게 들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수의 대학에, 그 영문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여기서 그냥 끝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클래스들 중에서는 점수 따기 쉽고 내가 듣고 싶은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뭐 애견 미용이라든지 뭐 페디큐어를 칠하는 클래스라든지 뭐 온갖 종류, 심지어 뭐 만화 읽고 뭐 감상문을 쓰는 그런 클래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클래스에서 A를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로 선택에서 영미문학 읽기라든지 뭐 직무영어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심화영어나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뭐 당연히 여기 있는 다른 클래스들에서도 이걸 다 듣고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더 나아가서 그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가 학생이 원하면 들을 수 있는 클래스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미문학 읽기 2 아니면은 심화영어나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2 이런 클래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클래스들까지 들어갔고 막 얘가 A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대나 연세대 영문과에서도 너 이 정도면은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구나.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문과에 가고 싶은 친구라면은 당연히 영어 과목에서는 1등급을 우리가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일반 선택에서는 당연히 A를 받아야 될 거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이 되는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선택 과목에서 A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는 그리고 고급진 어떤 그런 심화 클래스들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어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신이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서술형이 도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를 줄을 세울 수 있었던 그게 이제 수능이었는데 그 기능이 사실 거의 퇴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채점 결과를 갖고 누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누가 연세대 의대를 갈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 지원 자격고사 정도의 어떤 그런 형태로 결론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 이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하여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보수 진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게 뭐 좀 바뀌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추세로서 대한민국의 그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들의 교육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대평가, 캐나다도 절대평가, 전부 다 사실 절대평가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아직까지는 상대평가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2, 고3은 절대평가로 간다. 대입에서는 이제 대입 시험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치죠. 근데 대한민국은 또 내신, 수능, 그리고 이제는 이거 두 개로는 당연히 변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까지 우리가 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학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공부하고 대학별 고사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삼중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평들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대학은 상대적으로 서열화가 조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요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평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없어질 확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조심스럽게 그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신하고 수능은 당연히 변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가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지금 예측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은 자격을 위한 시험으로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서울대에 무슨 과에 들어오려면은 내신은 최소 이 정도,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 정도 성적은 받아야지 우리 학교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커트라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의 시험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커트라인 안에서 대학별 고사를 통해가지고 아마 학생들을 변별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1 내신에 대해서, 고1 내신의 방점이 너무 찍히다 보니까 이 고1 내신만 어떻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대학별 고사까지, 그 수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공부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과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조금 그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만큼 막 선행을 막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어가 조금 되어 있는 아이들, 그래서 영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고등학교에 왔을 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자신의 등급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항상 대학 가는 데서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1 과정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대학별 고사를 위해서도 영어는 일정 이상 수준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고1에 나오는 고1 수준의 문장은 어법 정도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모의고사는 고2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해결을 해서 한 2등급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은 더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책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비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고1 내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딩이라고 말했죠. 낙인 찍기. 물론 제가 이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이라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고등부 강사로서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낙인 찍기에 당하지 않도록 그 고1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추가로 준비를 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 레벨을 목표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고1에만 맞추지 말고 수능은 어차피 봐야 되고,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일정 이상 성적을 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덜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영어 실력이 있으면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어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등급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어는 조금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작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고1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변별은 거의 어법하고 영작 문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을 열심히 공부한다. 영작이 된다는 거는 어법을 능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법하고 영작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영작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작을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고 어법을 조금 더 내가 통달할 수 있는지, 능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이 도입이 되잖아요. 서술형이 도입이 된다는 거는 영작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공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작, 이 쓰기 영역이 중요해졌다라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영작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대학을 가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영작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부가적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내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제 A를 받을 수 있는,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대학별고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그냥 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을 넘고 나서는 오히려 좀 험난한 그 관문들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고1 레벨의 어법이나 영작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어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는,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